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 일본에서 K-팝 트레이너를 했던? 이제는 전직이라고 해야겠죠? 물론 지금도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는 다 늙어서 그냥 프리랜서 음악 트레이너라고 해야겠죠. 어쨌든 음악 커뮤니케이터 같이라고 하고요. 주로 일본과 중국의 회사들과 일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과 일본, 중국의 아이돌 멤버라든가 연습생들이 같이 나오는 방송이 제가 리뷰하기엔 가장 적합한 방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음악방송 리뷰를 하고 있는 제게 2월은 참 시험의 달이에요. 제가 지금 현재 일본에 미션 X 미션이라는 오디션 방송하고 그리고 소녀 리버스 리뷰를 하고 있어요. 아이돌 밴드 리뷰는 하다가 할 말이 없어서 멈췄는데 어쨌든 한국에서는 2월에만 이 보이즈 플래닛 그리고 소녀 판타지 그리고 피크타임 3개의 방송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주 이렇게 리뷰 방송을 하는 게 주에 많아도 3개 있었던 적이 피크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제 영상은 이 영상 업로드 조금 후에 시작을 하게 되는 보이즈 플래닛의 프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2월 2일 날 시작을 해서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방송이 되는데요. 원래 이 시리즈가 금요일 날 했었는데 목요일로 바뀌었네요. 근데 지금 엠넷에서 금요일에 편성되어 있는 방송이 없는 걸로 아는데 왜 목요일로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서로를 발견하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경계를 넘어 케플러를 탄생시킨 걸스 플래닛의 남자 버전이죠. 그리고 프로듀스의 시리즈라고 봐야겠죠. 이게 프로듀스 시리즈가 일본에서는 계속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조작 사건 때문에 계속하기가 어려워서 컨셉을 바꾸면서 이름도 바꾼 건데요. 그 조작에 관련했던 사람들은 처벌을 받았다지만 원래 엠넷에서 피해 참가자들에게 보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보상을 했나?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확실히 해야 이렇게 방송에 참가하고 이후에 활동하는 멤버들이 욕을 안 먹는데 괜히 그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지금 엠넷 오디션에 참가하는 멤버들이나 이후에 활동하는 멤버들이 욕을 먹잖아요. 어쨌든 이번 방송은 그 푸듀 조작 사건이 좀 오래됐다고 생각하거나 잊혀졌다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어쨌든 걸스 플래닛이 좀 애매하게 흥행을 해서 걸스 플래닛을 이어가는 느낌보다는 그냥 프로듀스 시리즈를 다시 부활시킨다는 느낌이 강해요. 걸스 플래닛의 시청률이 한 1%대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탄생한 케플러라는 그룹이 한국에서는 팬덤 형성이 너무 적었어요. 근데 사실은 걸스 플래닛은 해외 광고 수익 때문에 CJ는 프로듀스 시리즈 때보다 돈은 더 많이 벌었고 케플러도 일본을 중심으로 이제 팬덤이 형성돼서 발매한 싱글들이 평균 30만 장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했거든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 몇 개의 팀들이 50만 장이나 100만 장을 팔아서 그렇지 그런 팀 몇 개 없고요. 10만 장 넘기는 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수익과 인기를 어느 정도 잡았던 방송인데 그리고 기대치에는 좀 못 미쳤다고 할 수 있어요. 걸스 플래닛에서는 그런 조작 사건의 여파로 의도적으로 프로듀스의 느낌을 지우려고 시스템을 많이 변경을 했었어요. 그리고 참여하는 출연진들도 프로듀스 시리즈에 나왔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 프로듀스 48에 참여했었던 김도아가 걸스 플래닛에 참여를 했는데 자막으로도 그런 설명도 없었고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도 한 적이 없었죠. 그러니까 프로듀스 시리즈를 이제 상기시키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대놓고 프로듀스 시리즈의 부활을 드러내고 있는 느낌이 나요. 먼저 MC가 워너원이었던 황민현 님이 참여를 하고요. 트레이너에도 프로듀스 시리즈에 참여했었던 최영준님 그리고 이석훈님이 다시 나와요. 저는 사실 이제 스맨파에서 인기를 얻었던 일본인 트레이너 유메키가 여기 나오면은 일본의 홍보도 잘 되고 좀 흥행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근데 유메키는 프로듀스 재편에 나올 가능성은 있겠죠. 그리고 걸스 플래닛에선 사라졌던 프로듀스 시리즈의 그 등급제도 그게 다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방송을 홍보하기 위해서 프롤로그 방송이 12월 30일 날 공개가 되었었는데요. 거기에는 워너원과 아이즈원 멤버들까지 출연을 해서 방송에 대한 홍보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투표를 엠넷 플러스에서만 받는다고 하는데요. 투표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이 검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쪽 이제 책임을 맡긴 건데 엠넷 플러스가 아이디가 그냥 무한 생성이 됐었거든요. 인증이 없어서.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했겠죠? 스맨파를 할 때 이미 이 무한 생성 때문에 엠넷 플러스의 투표 문제가 터졌었거든요. 근데 엠넷은 항상 이거 당연히 했겠지 하는 걸 안 하더라고요. 걸스 플래닛에서는 한중일 삼국지라는 콘셉트로 3개의 국적으로 그룹을 나눠서 대결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한국과 그 외 이렇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지금 경쟁을 하는 시스템인데, 걸스 플래닛에서는 그 세 개의 나라를 세 개의 다른 행성에 비유해서 같은 마음과 같은 꿈을 가지면 서로 연결된다는 세계관을 설정하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좀 그지 같은 연좌제 시스템도 있었죠. 팀원이 탈락하면 다 같이 탈락하는. 요번에도 두 개의 그룹이 똑같이 두 개의 행성으로 나뉘어서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은 연결된다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연좌제가 설마 또 나오나? 어쨌든 투표는 걸스 플래닛 때처럼 초반에는 그룹을 나눠서 투표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개인 투표로 가는 방식으로 갈 것 같아요. 현재까지 이제 방송의 분위기는 괜찮아요. 10대에서 이런 아이돌 오디션에 대한 관심 자체가 적어지긴 했어요. 유튜브와 라이브 스트리밍을 보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쨌든 시청률은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화제성이 문제인데, 걸스 플래닛 때도 화제성은 굉장히 높았지만 그 당시에는 프로듀스의 조작 여파가 있을 때라서 엠넷이 이런 다시 오디션 방송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도 있었고요. 참여하는 중국 멤버들의 역사 문제 때문에 방송에 안티들이 많았죠. 근데 이번엔 어쨌든 시간도 좀 더 지났고 참가자들의 그런 개인 문제도 없는 상태라서 아이돌 팬 커뮤니티의 분위기는 좋은 상태예요. 근데 원래 아이돌 팬 커뮤니티가 이 남자 버전의 오디션 방송의 분위기가 좀 더 좋은 편이긴 해요. この番組はカチカチカチカチ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참가는 데뷔했던 가수까지도 가능했기 때문에 현직 아이돌 멤버들이 굉장히 이번 짝에는 많이 나왔거든요. 특히 펜타곤이라는 팀의 후이라는 멤버, 그리고 CJ의 T1이었던 제롬과 옹기가 그 현역 아이돌끼리 서바이벌하는 로드 투 킹덤에 나와서 대결을 했었던 사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온다는 게 약간 어색하죠. 특히 후이가 93년생으로 이제 나이도 많고 펜타곤의 리더예요. 그리고 6년간 활동을 했었고 팀에서 메인 보컬도 맡고 있고 프로듀싱까지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후이라는 멤버는 프로듀스 101 시즌 2의 그 컨셉 평가곡이었던 네벌의 작곡에도 참여를 했었고요. 101의 최고 히트곡 그 에너제릭에서 작곡가 작사에 참여, 그리고 프로듀스 X에서도 파이널 곡에도 참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듀스 시리즈의 곡 작업에 프로듀서로 참여했던 멤버인데, 그런 멤버가 이제는 오디션 참가자로 나오는 거죠. 참고로 후이가 그 CJ의 일본 현지화 그룹은 JO1의 프로듀싱에도 참여를 했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후이가 참가자 중에서 노래를 잘하지 않을까 가장. 뭐 가장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잘하는 탑5는 무조건 들 것 같아요. 노래를 잘해요. 그리고 후이가 데뷔주에 못 들어간다면 이 후이의 커리어나 능력을 봤을 때는 되게 굴욕이거든요. 보통 이런 참가자가 있으면 편집으로 어그로 끌기에 좀 이용을 하거든요, CJ가. 근데 전작에서도 7년? CLC에서 활동했던 최유진이 나왔었는데 최유진 갖고 어그로를 안 끌고 오히려 좀 그런 슬픈 서사를 깔아줬고, 최유진은 사실 노래나 춤이 뛰어나지 않은데도 어쨌든 그런 서사를 탄력받아서 최종 데뷔까지 했거든요. 근데 후이는 춤도 당연히 기본으로 추고 노래를 굉장히 잘하고요. 또 후이는 CJ랑 계속 작업을 했기 때문에 CJ랑 엄청 친하거든요. 사이가 좋기 때문에 역시 이번에도 좀 그런 6년이나 이렇게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아이돌의 팀의 리더로 활동을 했는데 이렇게 연습생들과 경쟁하는 방송에 나온 거를 좀 슬픈 서사로 깔아줘서 데뷔 멤버까지 충분히 서사로도 끌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어쨌든 이 펜타곤이 활동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멤버도 많은 팀이죠. 근데 많은 반응을 얻진 못했어요. 뭐 아예 망한 팀은 아니고 앨범은 뭐 5만 장에서 10만 장 이렇게 팔고는 있는데, 제가 이렇게 후이의 설명을 길게 해도 펜타곤이나 후이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멤버들도 막 군대를 왔다 갔다 하는 시즌이고, 후이는 여기 참여를 하는 것 자체로도 만약에 뭐 탈락을 하더라도 펜타곤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고, 데뷔를 하게 된다면 후이로서는 더 주목받는 활동을 이제 30쯤에 돼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본인이 음악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프로듀싱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팬들은 아니 그런 쪽으로 활동을 하면 되지, 굳이 이제 펜타곤을 좀 어떻게 보면 저버리고 저렇게 밑으로 들어가서 연습생들과 경쟁하는 게 맞느냐,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저는 아무리 프로듀싱으로서도 일도 잘하고 있고 능력이 있어도 이 아티스트라는 것은 본인이 플레이어로서 욕심이 더 나고, 특히 후이는 플레이어로서도 능력이 좋으니까 본인이 계속 플레이어로서의 욕심이 날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로는 앞으로 뭐 솔로를 하더라도 주목을 받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프로듀서로도 일은 하고 있지만 이 업계는 계속 수많은 그런 창작자, 그런 뛰어난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데뷔를 할 수 있다면 이 노선으로 가는 게 개인으로서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후이는 무조건 데뷔 멤버에 들어가야 하는 부담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저는 실력을 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런 선택이 펜타곤의 상황과 그런 팬들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좀 어려웠을 테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본인도 들어왔겠죠. 어쨌든 본인이 결정한 이상 잘하길 응원하고 싶어요. 예, 멤버들에 대한 소개는 방송을 보면서 하도록 하고요. 그 프로듀스 X랑 프로듀스 재팬 시즌 1에 참가를 해서 지금 현재 오르비디라는 팀으로 일본에서 활동 중인 정윤기라는 멤버가 있거든요. 일본 이름이 우에하라 준인데 이 사람이 제일교포로 한국 국적인데 일본 특별 국적도 있어서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을 사용하는데요. 어쨌든 요 정윤기님의 친형인 정영기, 우에하라 이치카라는 분도 요번에 여기에 참가를 해요. 이분이 92년생이라서 후이보다도 한 살 많아서 아마 나이는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일본에서 배우로도 아주 조금 활동을 했었는데 중국의 오디션 방송인 그 창주영 2021에 나가서 중위권이었나 그래서 탈락을 했었어요. 제가 그때 봤었는데 뭐 애매한 실력? 근데 그때는 또 몇 년 전이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한국에서 뚝딱이 역습에 나가서 그 허니제이 팀에 들어가서 우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YG 연습생 출신으로 YG 보석함에 출연했었고 지금은 이제 사이퍼로 데뷔한 일본인 멤버 케이타도 참가를 해요. 이 팀은 가수 빈님이 제작한 팀인데 여긴 이제 데뷔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뭐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10명이 넘는 현역 아이돌 멤버가 참가를 한 것 같아요. 일본 쪽에서 보면 프로듀스 재팬2에서 최종 18위로 탈락을 했었던 안토니도 나오는데요. 이 친구가 필리핀? 예, 거기랑 일본의 혼혈이었던 것 같은데 그 프로듀스 재팬2 이후에 CJ와 연습생 계약을 했었어요. 당시에 춤의 선이 일단 좋았고 리듬도 타고난 편이어서 뭐 춤도 나쁘진 않은데 연습은 아직 덜 된 상태였고요. 노래도 입의 공간을 굉장히 많이 타고나서 재능은 있는데 이 친구가 그 공간을 믿고 소리를 이렇게 감아서 내는 버릇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소리도 좀 답답하게 나오고 감정 표현도 항상 그 똑같은 톤만 내서 그런 부분은 엄청 개선이 필요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일본보다도 한국 대중들은 좀 옛날 스타일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동안 연습생을 하면서 얼마나 수정이 됐는지 저도 좀 궁금한 포인트가 되고요. 근데 어쨌든 이 안토니는 프로듀스 재팬이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고 그리고 거기서도 어쨌든 상위권 멤버였기 때문에 일본 팬들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이 친구가 최종 순위 18인데 그 데뷔 안에도 상당 기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기 멤버였다. 그리고 걸스 플래닛 때도 그랬는데 저는 중국 멤버들이 익숙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중국에 대한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니까 그거는 본방의 리뷰 때로 미루도록 하고요. 어쨌든 저는 항상 그랬듯이 그냥 국적에 상관없이 좋은 건 좋다고 말하고 별로인 것은 별로라고 리뷰를 하는 사람이니까요. 제 리뷰가 방송에 대해서 뭐 궁금증을 좀 해결해 주거나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는 재미를 더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내일 1화 리뷰 때도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안녕.